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밥 먹고 설거지할 기운도 없어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페트병 뚜껑 따는 것도 어려운데 참치캔 뚜껑까지도 난 못 따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화장실에서 큰일 보고 나잖아. 그럼 온몸에 기운이 정말 쫙 빠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창문을 열고 닫을 힘조차 없다. 근데 이상하게 사소한 일에도 화가 잘 나고 막 버럭거리게 된다. 나 같지가 않다. 근데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잘 넘어져요. 근데 이런 분들의 걸음걸이를 보면 걸을 때 항상 구부정하고 기운 없고 흐느적거린다 그러죠. 느릿느릿 그런 걸음걸이를 보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근육량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난 남자니까 뭐 괜찮겠지?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물론 남성분들이 여성보다는 근육량 자체는 많은데 이 근육 감소의 속도는 어떤 면에서 남자가 훨씬 더 빠르기도 해요. 남녀 예외가 없습니다. 근육량이 떨어져 있는 거 여러분, 근데 이거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 무서운 건데? 단순히 근육량 자체가 줄어든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신 건강을 무너뜨리는 일종의 그 트리거 요인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 정도 되면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이렇게 간주되는 근육 감소의 증상 체크리스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리를 보자면 세 다리예요. 너무 가늘어서 정말 난 서 있기만 해도 다리에 힘이 없고 후들거린다 라고 하시는 분, 키가 예전보다 작아졌네, 특히 우리 척추를 지탱하는 척추 기립근이 줄어들게 되고 지탱하는 그런 기운이 떨어지니까 점점 어떻게 키가 작아집니다. 또 자세를 보면 구부정한 자세가 많습니다. 주로 방바닥에 앉았다 딱 일어날 때 벌떡 못 일어나고 왜 뭔가 짚고 일어나는 거, 삐그덕거린다고 얘기를 하죠. 바닥 짚고 허리에 기대고 이렇게 힘들게 일어나시는 분들, 또 신호등 건널 때 보면 보행이 굉장히 느려가지고 빨간불로 될 때까지 미처 못 건너시는 분도 계십니다. 심각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단 오르기도 너무 힘들다, 숨이 너무 찬다, 특별한 이유 없는데 온몸에 근육통이 심해진다. 자, 체크해 보셨어요?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하십니까? 나 다리를 보니까 너무 다리가 가늘어졌어요. 나 이유 없이 숨이 잘 차는데, 너무너무 피로했는데, 나 잘 넘어지는데, 아마 해당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단순히 근육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 근감소증이다, 이건 아닙니다. 근육량이 적다 하더라도 힘이 정상이고 또 걷기 이런 신체 활동에 문제가 없으면 근감소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크리스트에서 내가 많이 해당한다 그러면 나 한 번쯤은 근육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육이 감소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질병이 되는 게 노년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질환, 근감소증인데요. 근육이 감소되는 게 그냥 단순한 증상이지 그걸 꼭 병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근감소증은 노년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의 질량과 근육의 힘, 근력이 감소해서 우리 신체 전반적인 기능 약화를 유발하는 게 근감소증인데, 이 미국은 2016년에야 정식 질병으로 인정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서야 공식적인 질병이다라고 인정을 받았을 정도로 좀 생소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근감소증의 유병률을 보면 일단 65세 이상 노인 하나, 둘, 셋, 3명 있잖아요. 그럼 3명 중에 1명이 근감소증에 해당할 정도로 사실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모두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감소증이라는 게 그냥 좀 불편한 질환이구나, 힘없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기력 없게 하는 거, 이게 근감소증 질환이구나 싶으실 텐데, 사실 이 근감소증은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불편하고 힘없고 기력 없고 이런 것들은 근감소증을 나타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게 심해지잖아요. 그럼 우리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어. 정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근육하게 되면 보통 피부 밑에 있는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움직이는 힘이 있는 그런 모든 곳에 다 근육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노인분들 보면은 이 근감소증으로 연하곤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연하곤란이 뭡니까? 그냥 음식물을 삼키기가 어려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심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영양 부족, 탈수는 물론이고 우리가 삼킨 음식물이 기도나 폐로 넘어가서 발생하는 질식이라든지 흡임성 폐렴 이런 것들로 사실 사망하는 사례까지도 많습니다.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문제까지 야기가 되는 거죠. 근감소증은 1년에 내 몸무게가 60kg인데 6kg가, 그러니까 10% 이상의 체중이 빠진다든지 악력을 재잖아요. 그럼 남성은 28kg 이하, 여성은 18kg 이하다. 근감소증의 가능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근육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보이는 증상인데요. 근육이 줄게 되면 어때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콜레스테롤,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치매, 암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합니다. 뿐만 아니죠. 노인분들 근육량이 떨어지잖아요. 낙상의 그런 위험이 증가하고 아무래도 근육이 떨어지니까 운동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골밀도 저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집니다. 골다공증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정말 심한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넘어지고 부딪혀서 뼈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기침으로도 골절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황당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걱정하게 되는 대부분의 증상 그리고 질병들이 결국은 맞아요. 근육량 부족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반대로 노화와는 무관하게 이 기저질환 때문에 근육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라든지 치매, 파킨슨, 암 이런 것들이죠. 특히 만성질환 중에서도 이 당뇨는 근감소증의 아주 중요한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어요. 노인성 당뇨병이다. 이거는 근감소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근력이 약한 사람인데 여기에 당뇨, 암, 뇌졸중, 심장병 이런 것들까지 있게 되면 근력이 충분한 사람에 비해서 사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내부 장기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근육까지 약해지기 때문에 특히 호흡 근육 그리고 내장근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호흡과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병을 이겨내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마치 이렇게 정교하게 쌓은 도미노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이 근감소증은 내 몸을 무너뜨리고 내 건강을 발목 잡을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점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 근감소증이 있다. 그럼 이게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또 내가 만성질환이 있다. 기저질환이 있다. 이게 또 근감소증의 위험인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김 원장, 나이 들면 근육 줄어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분들 계실 텐데 곤란합니다. 나이가 80인데도 50대 청년의 근육을 가지고 계신 근육 부자도 계시고 나이가 50인데도 마치 80대 근육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나이가 들면 물론 근육이 줄어든 건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개인 차이가 더욱더 크다는 말입니다. 보통 50세 이후부터 근육 감소 그리고 여러 가지 만성질환의 악순환이 일어날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어떻게 관리하냐 이 유무가 사실 근육 부자냐 근육 가난백이냐 이 차이로 나타납니다. 특히 근감소증은 내가 정말 아파 이런 통증 같은 자각 증상이 없고 주로 옆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너 힘 좀 빠져 보인다 몸 좀 약해졌다 이런 얘기를 듣고 병원을 찾고 나서야 진단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요거를 개선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치료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변에서 빨리 이거 근감소증 아니야? 알아차려 주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해요. 언제가 중요하냐? 바로 이 50세의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방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생기면 곤란해요. 사실 이 50세 이 나이 때는 심각한 근감소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하지만 이 50세라 하더라도 내가 기저질환이 있다. 그러면 만성질환이 없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보다 근육 감소의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기저질환 없어 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50세부터 이 근력 그리고 신체 수행 능력의 변화가 시작되잖아요. 바로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느끼는 신체 능력 차이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근감소증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근육이 빠진 자리에 지방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근육 대신 지방이 쌓여 비만, 당뇨병, 심장질환 유발하고 결국 전신 건강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상태로 그냥 방치된 채 지내다가 60대
70대에 이르러서 심각한 근감소증 그리고 그 합병증들에 시달리게 되고 사망의 위험까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60대, 70대, 80대 돼서 근감소증이다. 이건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정말 무너져 버려요. 어머,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 소리가 절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감소증이 심각하기 전에 초기에 이걸 개선하려는 노력, 근감소증을 예방해야 되는 그 노력이 중요한데 그 노력의 시작이 언제냐? 바로 50대여야 됩니다. 40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 노력의 시작이 60대, 70대, 80대보다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난 60대인데 나 70대인데 안 돼? 아니에요. 늦은 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를 때잖아요. 지금이라도 근감소증을 대비하는 그 방법, 요것만 제대로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근감소증을 어떻게 제대로 대비할까? 근손실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그것만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다음 시간 기대할게요. 댓글 달아주세요.